점점 수익 구조는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2배 이상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2배 이상 올라가고 했는데 계속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가 6개월 191일 파업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으쌰으쌰 하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서로 조합원들도 좀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너희 조합원들은 돈만을 원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설마 관리 직원들이 현장을 기계를 돌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권리 주장 하나도 못하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구나. SY 탱크터미널은 액체 화물을 하역에서 저장하고 운송을 하는 회사입니다. 액체 화물이라는 것은 석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라 하면 휘발유, 경유, 보일러유 이 정도로 주변에서 아마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초 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유에서 정제된 과정 중에 나오는 기름인데요. 그걸 납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납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납사를 1차 가공하는 회사에 NCC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장으로 운송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11월 불공정한 성과급 지급 규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SY 탱크터미널 노동조합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파업,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못한 지 벌써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본과 노동, 이건 누구나 인정을 하고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들은 돈으로만, 자본으로만 가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에 정당한 분배구조를 통해서 노동으로 인정받고 싶은 노동자의 마음. 저희가 여기에서 돈을 얼마를 더 받고 여기서 얼마를 성과급으로 더 얻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 분배구조를 공정하게 가져가라, 정당하게 해라 라는 노동자들의 진실된 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업을 하는 동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위해서 이렇게 파업을 하는 동지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인데 왜 우리한테는 돌아오는 것들이 계속 줄어들지? 저희가 처음에는 300%도 나왔었고요. 200%. 그다음 계속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수익 구조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처음에 2000년도 초반 때 2000년도에 단협을 체결하고 그때 처음에 성과급 제도화를 하자고 저희도 안을 냈고 회사도 안을 내가지고 교섭을 했었던 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회사에서 어떤 안을 가져왔었냐면 마이너스 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 줄어들고 당기순이익 줄어들고 하면은 마이너스 40%, 50% 막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일상적으로 한 250에서 300% 정도는 저희한테 줬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없었죠. 근데 점점 수익 구조는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2배 이상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2배 이상 올라가고 했는데 계속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지분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수익의 전체를 다 가져가 버리니까 조합원들이 생각할 땐 야, 우리가 번 돈들이 왜 저기 얼마 투자도 안 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냐, 우리한테도 우리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가져가자.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에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성과급 지급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지급 규정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30억 매출에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 8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주주 배당을 보면 그 80억의 전부를 자본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에 대한
어떤 분배 구조는 전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의 주역으로서 우리 노동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노동을 인정받고 싶은 노동자의 정말 절실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체 그 화학 공단들이 조금은 고임금인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파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좋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요구사항 자체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사라든가 인근사들의 대기업들의 성과급의 지급 상황과 우리 회사의 성과급 지급 상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합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파업해갖고 우리는 쥐꼬리만큼 받는데 그래도 쥐꼬리보다는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사측에 요구를 하고 해야 될까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회사에 그 이익을 많이 주는 직원들인데 언뜻 돈으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냐, 이제 그런 게 좀 서운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만들기 위했다는 게 참 괜찮은 건데, 너희 조합원들은 돈만을 원한다, 이제 그런 게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설마 관리직들이 서울 본사의 사무직 직원들이라든가 관리직 직원들이 현장을 기계를 돌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뭐 돌리더라도 한 일주일 이내는 까지는 밖에 못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조금 오판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6개월까지 간 거죠. 처음엔 대출을 해가지고 생계비를 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채권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단사들, 동지들, 그리고 각 화섬노조의 지역본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걸로는 생계비를 다 충당하기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희망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 채권 신청서인데요. 저희가 5억 3천 정도를 목표로 채권을 발행을 했었는데요. 아마 파업이 계속 이어졌다면 그 금액은 채우고도 더 남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모아진 돈이 한 2억 5천 정도 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화섬노조 신부장 기금에서 채권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파업이라는 것이 뭐 회사도 되게 큰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생계비라는 목줄을 쥐고 자본이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가, 노동자 스스로가 이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정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노동자들한테 손을 벌려서 나중에 우리가 여유로울 때 다시 뭐 갚아주면 되니까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동지들한테 돈을 좀 빌리자 라는 의미에서 발행을 했죠. 제가 이제 채권을 팔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동지들의 목소리는 한 목소리였거든요. 이 동지들의 투쟁을 엄호해야 되겠다. 엄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뭐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몸빵, 돈빵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몸빵이 안 되니까 돈빵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주셨고, 우리 스스로가 돈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최초의 시도였고요, 화섬 노조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다른 뭐 투쟁하는 사업장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한다 그러면은 자본이 노동자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돈 압박으로는 얘네들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업 이전에는 저희가 단순히 조합원들을 직장 동료 뭐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진행되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저희가 함께 하다 보니 살을 마주치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고요. 서로 간의 정도 많이 느꼈고 가족이라는 느낌까지 받게 했습니다. 동지를 얻었죠. 저는 동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 생계를 위해서 뭐 아니면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니는 뭐 장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먼 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지를 만들었다는 게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6개월 191일 파업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으쌰으쌰 하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서로 조합원들도 좀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 힘내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서로 진짜 단합되고 단결되고 했던 모습, 어느 조합에 있는 노노 갈등이 많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좋은 한 명이 이탈자 없이 전 조합원이 다 같이 191일 지켜냈던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자주 만나면 정이 들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 더 정이 들고 몰랐던 서로의 그 개인사도 이야기하고 또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저 조합원이 이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었구나. 그래서 서로 듣고 나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조합원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보지 못했던 길도 또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파업을 하는 순간부터 회사의 태도를 조합원들이 보기 시작하고 느껴가기 시작하고 하면서 몸이 습득을 한 거죠. 그 태도를 보면서 의식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동자 의식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노동자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투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권리 주장 하나도 못하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중간에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두 파트를 구분해서 사물놀이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합원 동지 중에 사물놀이를 좀 그 전에 해왔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그 동지가 가르치면서 두 파트별로 진행하면서 배워왔습니다. 초기에는 좀 못 따라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 연습하면서 옆에서 조합원들 동지 응원도 해주고 서로 같이 단합되고 마치는 소리가 가면 갈수록 잘 맞았기 때문에 어떤 단합의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파업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성과급 지급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직군의 호봉제 전환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또다시 계획하고 또다시 투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다음에 파업이 생길 수도 또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해봤으니까 또 할 수 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피지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내부의 투쟁 동력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처음에 우리가 파업을 할 때는 회사가 분명히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회사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업을 했을 때 그 대응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했을 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는 파트너다. 서로 얼마나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느냐가 회사에도 분명히 있어야지만 노동자 조합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 하고 이해 인정 배려를 다 하고 거기에서 뭔가 어긋났을 때 정말 이건 도저히 노동자로서의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투쟁을 시작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업하면서 채권을 발행했었는데요. 진짜 너무나 많은 그 연대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파업이나 조합 일이 있으면은 언제나 가가지고 저희가 받은 만큼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안고 투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 개인의 어떤 영달이 아닌 우리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상집을 믿고 따라가시다 보면 언젠간 끝이 있고 그 끝에 서서 동지들의 하나된 모습이 보이면은 기필코 투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투쟁! 저는 항상 이제 후배들이나 다른 단사 제장들을 보면 항상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 되지 않은 조직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가장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도 조직, 두 번째도 조직, 세 번째도 조직. 그래서 가장 조직을 잘 챙기는데 정말 힘써라.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 당신의 미래는 밝다. 그래서 저희의 미래도 밝은 것 같습니다.